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지난 2021년 2회차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시험입니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CRM 구성 요소 중 기업의 웹사이트 또는 쇼핑몰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지원하거나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인터넷 카페만 보더라도 저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네, 이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 커뮤니티.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고객의 유형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네, 서비스. 어차피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와 이를 붙여서 온라인으로 가 있는 서비스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죠. 이 시큐리티요.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에선 거의 못 보세요.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바이러스 및 해킹에 대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시큐리티. 이 세일즈입니다. 자, 세일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판매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또는 여기에 필요한 수단. 자, 이렇게 이 세일즈. 자, 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홍보, 어떤 뭐랄까요? 아직 우리를 경험하지 못한 또는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을 우리 매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흔히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 이런 관점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문제에서 이미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인간관계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건 뭘까요? 자, 뭐뭐란이라고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자, 벌써 답이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며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곧 바로 뒤에 있는 거.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 답은 뭘까요? 답은 기본적으로 종적 관계겠죠. 그죠? 종적 관계라고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자발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나오면 횡적 관계. 그죠? 호혜성,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 하나 주겠지.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공유적 관계. 그죠? 호혜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주겠지. 흔히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교환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속적 관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 자, 이걸 저희가 이제 아노미 이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였죠. 그래서 사회 상류층보다는 사회 하류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라고 해가지고 사회 상류층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격정 범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노미 이론에 대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부적응 유형이 뭘까요? 5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부적응 유형에 대해서 그 중에 부적응에서 제외되는 건 첫 번째 동조형이죠. 그죠? 자, 보기로 볼까요?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자, 모두 거부합니다라는 건 딱 2가지 패턴이 나와요. 패배주의형, 그 다음에 반역형이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려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야? 없애시죠.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갖다 합시다 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히피족 또는 또 뭐라고 나와요? 급진적 사회운동가, 여성해방운동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따지는 거 저희가 그러면 문제에서 답은 반역형이 되겠죠. 반역형.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패배주의형일 거예요. 약물 중독자, 방랑자, 은둔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저게 나왔기 때문에 반역형이 맞는 설명이 되죠. 이해가시겠죠?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아의식 모델인 조혜리의 창 유형 중 숨겨진 영역.
저희가 이제 이걸 방사표에서 생각해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죠. 하단에 왼쪽에 있습니다. 숨겨진 영역, 그니 히든 에어리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가장 큰 특징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중형으로 실수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마치 내 얘기를 할지라도 남 얘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아요. 선생님들 전화.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표현과 경청을 잘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2번,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고집이 세고 주관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흔히 맹목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맹목 영역.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네, 맹목 영역이에요. 그죠? 5번, 지나치면 주책 없고 경박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뭐예요? 공개된 영역이죠. 이렇게 따지면 1번이 뭐예요? 1번도 공개된 영역이에요. 자, 2번 설명이 올바른 이 숨겨진 영역, 쉽게 저기 숨겨진 창 또는 히든 에어리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흔히 공간학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네 가지 형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1번.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뭐니까요? 멀면 소리를 질러대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거리 혹은 연설이나 강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360cm 이상이라고 하는 거리를 뭐라 부릅니까? 흔히 저희가 대중적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친밀한 거리는 45cm 이하라고 표시하고요. 이 거리에 대한 표시는 표시되는 도서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 거리에 민감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략 한 걸음이 안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밀착된 거리죠. 여기 거리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들어오면 방어 자세라든가 회피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거리, 가족이나 연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개인적 거리 45에서 120cm, 쉽게 해서 큰 한 걸음까지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사이 거리. 사회적 거리 큰 한 걸음에서 120cm에서 360cm까지 한 세 걸음 이내까지. 그래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됩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그래서 제3자 개입이 허용돼요, 여기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리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리 기준 네 가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치와 사이먼이 제시한 집단 간 갈등의 관리 방법 중 비록 개별 목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 키워드요. 비록 개별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 상위 수준에서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A라는 사람이랑 갈등이 있어요. 지금 갈등이 있는데 저희 갈등 말고요. 저희 위에 있는 수준에서는요. 수준에 있다고 할까요? 직급에서는 이미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됐어요. 이미. 이해가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해가시죠? 이래서 이때 사용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뭘까요?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이걸 흔히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네, 설득.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기억하는 이 5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치와 사이먼이 제시한 내용이라든가 이 갈등 해결 방법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용되는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출제가 될 때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저 조건과 아래쪽에 정답으로 표시된 저 갈등 해결의 방법, 저런 것들을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분석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와 있던 문제와 저기 나와 있던 정답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교류 패턴 분석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류의 유형은 뭘까요? 교류 패턴 분석, 그럼 저희가 3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내가 A를 던졌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A-라고 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나한테 던질 거야 라는 걸 저희가 상보교류, 평행교류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A라는 교류를 던졌을 때 상대방은 내가 전혀 예측 못하는 B라는 교류를 던질 거야. 이걸 교차 교류라고 불러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교류를 던질 때 숨겨놓은 의미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래서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복잡한 유형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면교류, 암묵교류라고 불러요. 자, 이때 보기로 볼까요? 상대방의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양쪽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잠재적 교류와 현재적 교류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잡한 형태의 교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뭐라고요? 이면교류, 암묵교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정답과 위에 나와 있는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사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비포 서비스라는 거야. 저희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는 소리겠죠. 받기 전.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하나씩 봐요. 일단은 1번. 기업이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고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을까요? 맞죠. 이거 비포 서비스. 2번.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2번도. 3번.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재고 수준 설정, 수송 수단 선택, 주문 처리 절차 확립 등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맞을까요? 네, 이건 선생님 거래시죠. 거래시. 거래시. 저희가 흔히 MOT 상황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도. 자, 이렇게 따지면 4번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29번.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소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소멸성. 그럼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네, 재판매될 수 없어요. 또는 뭐 킵해주세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소멸성이잖아요. 1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저희가 비분리성이라고 부릅니다. 2번.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에 참여합니다. 왜요? 직원이 서비스를 생산하면 고객이 마주 보는 자리에서 서비스를 소비해버리니까요. 비분리성입니다. 3번. 서비스는 재고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소멸성. 4번. 서비스는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무형성. 5번. 서비스는 종업원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질성.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주 손쉽게 저희가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관점을 갖고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SCA라고 부르는데 확보하기 위한 조건 중 고객별 개별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뭘까요? 고객별 개별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별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거. 이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문제가 2020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해 2019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앞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모은 것이는 여기 5번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제목들이요. 이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어요. 이 제목 중에서도 정보기술의 개발은 아니죠. 예, 앞에 있는 네 가지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설명, 쉽게 세부 설명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름을 맞추는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세부 설명을 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세부 설명뿐만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예시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최근에 다변화되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고객별 개발화 전략,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요, 높은 전환 비용이에요. 높은 전환 비용.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고객 개별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면 대체 불가능성이 답이에요. 일단은 이해가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특한 가치예요. 이게 제목이면 고객의 가치 평가예요. 이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프리미엄 가격에 지불 의사가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걸 독특한 가치. 두 번째가 대체 불가능.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별 개별화 전략이야.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발생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소성이죠. 탁월한 경영 자원 및 핵심 역량이라고 나오고요. 예시를 뭐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고객에 대한 지식 축적, 그래서 뭐 브랜드 전환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모방 불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 규모의 경제, 자본 비용, 차별화, 뭐 경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기출 문제 분석 자료에서 어떻게 실제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고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시험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어떤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위에 아래 두 가지, 위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네이버가 됐던 구글이 됐던 뭐 어디서든 박정민 강사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카페 글들이라든가 블로그 글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카페에 보시면 저렇게 메인 화면이 생겼습니다. 예, 카페에 오시면 되고요. 대표 카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카페가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됐고요. 아래 보시는 저 세 가지, 지금 현재 이북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 세 가지 형태 보시는 것처럼 저 중에 한 가지만 따로 구매를 하셔도 나머지 솔루션들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되어 있는 건 조금은 뭐 양해를 부탁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유료화라 할지라도 현존하는 문제집 뭐 비용 중에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 문제집을 기반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것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고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 접수에서 한 번에 붙는 합격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아카데미든 독학이든 어떻게 하시던 간에, 스터디를 하시던 간에 가장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다른 것들과 왜 차이가 나는지는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저희 카페 통해서 시험 대비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